양욱 박사십니다. 양욱 박사님은 국방안보 포럼 거기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자, 양 박사님께서 9분간만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뭐라 그럴까 우리 해군이 확실히 21세기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뭐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자, 이게 영내 해군력 자체가 굉장히 비대칭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뭐 이게 총톤수를 갖고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본 총톤수가 3만 톤, 4만 톤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해군의 2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요. 뭐 전체 총톤수 일단 다 제껴 놓고요. 최근 5년간 신조한 함의 총톤수가 일본 해군 전체 60만 톤에 해당합니다. 5년간 진 신조함이 지금 현재 일본 전체 해군력 총톤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해군 군함 아마 제가 너무 옛날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톤마다 거의 한 1억 정도 우리가 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한 7할 혹은 6할 정도의 전력을 가져간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 해군이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 건조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현실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극복할 거냐라는 부분들, 혹은 극복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 혹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미국 중심의 질서 안에서 편승해서 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강화를 할 거냐, 혹은 예를 들어서 항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국제무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카드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요소들을 좀 더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같이 갑시다를 미국과 중국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중 분쟁 시에 우리 해군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부로 밝힐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지만은 최소한 동맹과는 굉장히 긴밀한 협의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너무 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안병태 제독님 정말 대양해군일 기치를 올리신 이 해군에서의 위인도 계시고, 자 우리 최윤 의장님, 그다음에 엄현선 총장님 정말 우리 해군 발전 정말 많이 시키신 정말 주역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모라든가 원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특히 항모에 관해서는요, 저는 이건 100%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무기체계다. 왜냐하면은 해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항공모함이 없는 항공력이 없는 해군이 과연 압도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걸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귀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지스함조차도 이거 들여와야 되냐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현대해군에서 당연한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해군이 이 항모를 우리 국민에게 얘기하는 방식은 너무 잘못됐다. 이런 식의 접근 갖고는 국민의 동의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엔드 스테이트가 뭐냐? 이걸로 과연 뭘 할 거냐? 그냥 국제 수송로를 지키고 하고 이런 얘기만 갖고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얘기, 그 다음에 과연 무슨 국익이 있는지 이거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설득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 항모를 들여온다는 게 배 한 척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군의 근본적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항해병과가 상당 부분 항공병과를 통합시켜주고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은요,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해군의 항공력 자체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대부분의 그 해군에서 미 해군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인사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잠도 예를 들어서 뭐 기관병거나 이런 데 안에 원잠 관련된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리그 오버 제도가 없었다면은 미국이 뉴클리어 네이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런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부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거의 시간이 다 든 것 같아요. 아직 좀 있구나, 3분 있구나.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인력 얘기도 하고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해군이 가장 타군에 비해서 갖는 부분들은 전문성일 것입니다. 기술군으로서 전문성. 그 다음에 그러한 전문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군의 주축을 이뤄나가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좀 얘기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좀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군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좀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뭐 해군에 UDT라는 요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해군 특수전단? 아마 그럴 겁니다. 해군에 무슨 특수부대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뭐 지금 뭐 시끄럽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해군이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레이존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성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UDT 아직도 총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만약에 그 천안 연평도 이후에 우리 해군이 청해부대가 안 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대만 여명작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군의 사기라든가 방향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해군이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그런 정말 타군이 보여줄 수 없는 다양한 역량을 보여줬다. 이 부분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여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전문 인력과 전문 역량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달라. 제가 지금 정말 작년에 답답한 일이 뭐였냐면 재작년에 이제 했던 게 그 UDT 그러니까 해군 특수전단하고 SSU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사령관에 집어넣고 이 지휘부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니까 이 특수전단 조직 자체가 그 특성을 좀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저는 느낌입니다. 외부에서 보면서. 그래서 그런 각 분야에서 뭐 지금 제가 특수전단 얘기했지만은 뭐 해군 항공이든 그 각 기타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우리 해군의 명예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야 역시 그런 전문성을 해군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욱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 전문가 또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